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초밥을 파는 식당은 어디일까요? 긴자의 수십만 원짜리 미슐랭 맛집일까요? 아니면 뉴욕의 화려한 오마카세 전문점일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빨간 로고 스시로입니다. 이곳에서는 1초에 무려 40접시의 초밥이 팔려 나갑니다. 연간 판매량은 약 15억 접시. 일본인 한 명당 1년에 최소 12번 이상은 이곳에 초밥을 먹는 셈이죠. 일본 내 매출 부동의 1위는 물론이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압도적인 초밥 제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시로 매장을 가보신 분들은 뭔가 기묘한 풍경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레일 위를 쉼없이 돌며 주인을 기다리던 수많은 초밥이 약속이라도 한 듯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회전초밥의 상징이었던 무한회전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터치패드로 주문한 초밥이 나만을 위해 질주하는 전용 배달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게다가 오랫동안 서민들의 친구였던 세금 포함 100엔이라는 가격표마저 물가 상승의 파도를 타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인들은 그리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결국은 스시로라며 줄을 서는 걸까요? 오늘은 기술로 맛을 해킹하고 위기를 혁신으로 바꾼 스시로의 치밀한 수싸움을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시로의 시작은 다른 대형 체인점들과는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보통의 회전초밥 브랜드가 유통업이나 거대 자본에 의해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면 스시로는 오사카의 소문난 초밥장인이었던 시미즈 형제의 손끝에서 태어났습니다. 1984년 오사카의 작은 초밥집 타이 스시를 운영하던 그들은 원대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인이 만든 고품질의 초밥을 누구나 배불리 먹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물음이었죠. 이 고민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스시로입니다. 그래서 스시로의 정체성에는 단순한 가성비 체인점이 아닌 전통 초밥집의 계승자라는 자부심이 흐릅니다. 실제로 스시로의 식재료 원가율은 약 50%에 육박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감이 오시나요? 보통의 외식업체가 20에서 30% 수준의 원가율을 유지하며 수익을 극대화할 때 스시로는 매출의 절반을 생선한 조각에 고스란히 쏟아붓습니다. 비록 최근 물가 상승으로 최저 가격이 매장 위치에 따라 120엔, 150엔 혹은 180엔까지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그 가격대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생선을 올리겠다는 고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장인의 자존심이 대규모 자본과 만났을 때 어떤 파괴력을 가지는지 그들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일본 회전초밥 업계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일부 몰상식한 손님들의 행위로 인해 사람들은 레일 위를 도는 초밥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죠. 브랜드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스시로는 회전초밥의 정의를 새로 쓰는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레일 위에서 모든 접시를 치워버린 것입니다. 그 대신 도입된 것이 바로 주문 즉시 조리 및 전용 레일 배달 시스템입니다. 이는 단순히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고도의 비즈니스 전략이 숨어있죠. 첫 번째는 폐기율 제로를 향한 집념입니다. 과거에는 IC칩을 이용해 일정 거리 이상을 돌면 폐기했지만 이제는 아예 버려지는 초밥 자체가 없습니다. 주문받은 만큼만 정확히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식재료 낭비를 극한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서 아낀 비용은 다시 생선의 품질을 높이는 데 재투자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감성의 결합입니다. 회전초밥의 묘미는 레일 위를 지나는 초밥을 보며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즐거움에 있습니다. 주문형 시스템으로 바뀌면 이 즐거움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스시로는 좌석 앞에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인 디지로를 도입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초밥 이미지가 마치 실제 레일처럼 끊임없이 흐릅니다. 손가락으로 화면 속 초밥을 터치하면 주방에서 갓 만든 진짜 초밥이 전용 레일을 타고 나만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기술이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다시 압도적인 브랜드 만족도로 이어지는 완벽한 경험을 설계한 것입니다. 대형 체인점의 숙명은 표준화와 효율성입니다. 보통은 중앙공장에서 미리 다 썰어둔 생선을 진공 포장해 받아 매장에서는 밥 위에 얹기만 하는 방식을 택하죠. 하지만 스시로는 이 효율적인 길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브랜드의 생존은 결국 기계가 아닌 장인의 칼끝에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스시로는 여전히 매장 내 직접 조리 원칙을 고집스럽게 유지합니다. 특히 돔이나 광어, 방어 같은 핵심 어종은 매장으로 살아있는 상태 혹은 통째로 들여와 현장에서 직접 손질합니다. 공장에서 썰어온 생선은 시간이 흐르며 수분이 빠져나가 식감이 죽지만 매장에서 갓 썰어낸 생선은 그 쫄깃함과 지방의 단맛이 온전히 살아있습니다. 초밥의 기본인 밥의 온도 역시 집착에 가깝게 관리합니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인간의 체온과 가장 유사한 온도를 유지하여 밥알 사이사이의 공기층을 살려냅니다. 체인점인데 전문점 맛이 난다는 손님들의 찬사는 이런 보이지 않는 현장의 집요함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은 거들 뿐 본질은 맛이라는 스시로의 철학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치밀한 시스템이 일본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시로는 이미 2011년 한국에 진출해 현재 서울 종로와 강남을 비롯한 전국 주요 거점에서 성업 중입니다. 단순히 일본의 방식을 그대로 들여온 것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 맞는 로컬 브랜딩을 완벽하게 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 스시로 매장에 가면 일본에는 없는 특별한 메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활어인 광어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는 물론이고 고소한 참기름 향이 가득한 육회 초밥이나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묵은지 광어 초밥 같은 메뉴들이 대표적이죠. 특히 한국의 스시로는 가족 단위 외식 고객을 겨냥해 매장 구성을 더 넓고 쾌적하게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과 똑같은 IC칩, 신선도 관리와 현장 조리 원칙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이 높은 품질의 생선을 맛볼 수 있다는 신뢰, 그것이 한국에서도 스시로가 회전초밥의 대명사가 된 진짜 이유입니다. 스시로가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경험의 콘텐츠화입니다. 스시로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당이 아닙니다. 매달 수십 가지의 신메뉴와 캠페인을 선보이는 미식의 테마파크에 가깝습니다. 이번 달엔 홋카이도 특산물 축제네? 다음 달엔 참치 대잔치인가? 라는 기대감을 고객의 뇌리에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고객은 단순히 초밥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달 스시로가 준비한 새로운 이벤트를 즐기러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용 앱을 통한 스마트 예약 시스템은 기다림이라는 회전초밥 특유의 고질적인 부정적 경험을 기술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앱으로 번호표를 뽑고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자리에 앉는 매끄러운 경험. 스시로는 손님이 매장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모든 감정의 곡선을 하나의 브랜드 경험으로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을 넘어 고객의 시간과 감정까지 관리하는 것이 이들만이 가진 무서운 저력입니다. 아이들은 화면 속 게임을 즐기고 어른들은 신선한 제철 생선을 즐기는 공간. 스시로는 이제 하나의 문화를 소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스시로의 성공은 화려한 마케팅 문구나 유행에 있지 않았습니다. 장인의 고집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현한 재료에 대한 진심, 그 진심을 낭비 없이 전달하는 정교한 IT 기술, 그리고 고객의 시간을 즐거움으로 채우려는 세심한 경험 설계.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작은 접시 하나에 진짜 초밥의 가치를 담아냈습니다. 스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성은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에 스시로에 가신다면 나만을 위해 레일 위를 달려오는 접시들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 안에는 단순히 생선 한 조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투쟁해온 한 브랜드의 치열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 거대한 세계를 가까운 한국 매장에서도 혹은 일본 여행길에서도 꼭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스시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스시로의 메뉴는 무엇인가요? 혹은 한국 스시로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여러분만의 꿀조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윤토라였습니다. 뿅.